SK기념관은 수원 평동에 있었던 구 성경직물의 본관과 관리동 2개의 건물을 용인에 있는 SK기념관 이곳으로 이전, 복원하는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땅이 없이 시작했던 것도 좀 낯선 것 중에 하나였어요. 보통 저희가 건축물을 이제 설계를 시작하면 정해진 땅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런 SK 아카데미라는 장소 외에는 여기 어느 곳에 이거를 설계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이 어찌 보면 기념관 땅을 찾기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기념관을 이 아카데미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후보지들 중에서 저희가 차례대로 배치를 해 나갔었고, 서쪽 끝에 이제 사이트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배치를 하고 저희 건축도 조금 완성을 해 나갔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땅이 바뀌었어요. 새로 바뀐 위치를 봤을 때는 여기 건물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땅 형태가 있었었고, 저희가 항상 어떤 제약 속에서 이제 풀어나가면서 완성을 해나가는 작업을 하긴 하지만, 처음 봤을 때 이 땅이 가진 제약 자체가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기념관이 들어가기에 적절할까, 이 규모가 들어갈까라는 의심이 되게 많이 들었지만, 막상 넣어보고 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 여기가 기념관 자리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확신이 들면서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의 주안점이었던 거는 복원이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지껏 복원이라는 작업을 해본 적도 없었고, 복원이 이전대로 환원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게 이전대로 환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가 가장 고민이 시작됐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기업이 시작했던 건물이 어찌 보면 그 기업에 입사해서 첫 교육을 받게 되는 이 장소로 옮겨진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장소성이 부여됐던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이전, 복원이 아니라 기존의 그 시작을 같이 했던 그 장소와의 관계를 같이 복원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복원이다 보니까 예전 건물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2000년대잖아요. 모든 법 조건이 바뀌었어요. 복원이기 때문에 외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비례감, 재료 사이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현행법에서는 한계라는 게 있던 거죠. 새로 바뀐 법에 맞게 설치하면서도 기존의 본관이 가지고 있었던, 관리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외장의 비례나 재료를 그대로 옮기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예전에 순수하게 목재로 만들어졌던 것들을 지금 시대에 모든 외기 환경에 대응하면서 그걸 구현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창호 사이즈, 창호 디테일, 뭐 밖에 보셨다시피 요즘에는 쓰지 않는 그런 도기질 타일 같은 것들도, 심지어 그런 타일도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틀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 타일 그 사이즈 그대로 복원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가장 유사한 사이즈로 타일과 타일의 그 매지 간격까지 유지해 가면서 그 비례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었죠. 창조적 복원은 노틀담 성당을 복원한 19세기 프랑스 건축가 비올레 루딕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복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존에 가졌던 것을 옛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현실을 토대로 과거를 재조명하는 입장입니다. SK기념관에서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옮길 때 나무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뿌리에 있는 흙까지 같이 옮기는 것처럼 말이죠.
두 건물이 가진 공간의 관계성을 새로운 대지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적 복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주 진입도로는 거울못으로 형상화돼서 배치되고 그 옆에 본관동이 이전의 자리처럼 배치가 됩니다. 이 둘은 흰색의 백색 포디움 위에 서 있게 되는데 바로 새 땅에 지어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관리동은 추모관으로 재탄생하는데 기존의 전시동선에서 극적인 시퀀스를 주기 위해서 포디움 썬큰에 배치하게 됩니다. SK기념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기념관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였었어요. 하지만 그런 고민은 저희가 두 건물의 실측을 위해서 철거 현장에 방문했을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남아있었던 거는 기존의 주 진입도로, 낡은 아스팔트 길 하나와 그 옆에 가림막으로 쌓여진 본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다 철거돼서 빈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을 봤을 때 마치 잘 만들어진 대지 예술의 한 작품처럼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건축의 본질, 그 땅에 새겨진 건축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0여 년간 SK인의 일상을 담았던 주 진입도로와 주 진입도로를 묵묵히 지켜봤던 본관동,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기업의 전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상충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능적으로 배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계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저희가 SK기념관 건물을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에 콘트라스트를 줄까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 본관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모자이크 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모자이크 타일이 사실상은 외부에 쓰면 안 되는 모자이크 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에 쓰였을 때 물이 묻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변색이나 이런 그 노화가 빨리 되는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이희진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 타일을 밖에다가 적극적으로 써보자. 그리고 그 대신 그와 대조적으로 바닥에 있는 흰색 화강석 같은 경우에는 오픈 조인트를 사용해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게 만들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바닥은 점점 깨끗한 상태로 남고 기념관은 그 시간의 대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들게 만들자.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콘트라스트로 기념관의 상징성을 부각해보자라는 것이 재료에 담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SK기념관은 최종원 창업회장님과 최종현 선대회장님 두 분의 재임 기간 동안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시 컨텐츠를 구성을 했습니다. 두 분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즉 경영철학, 가치관, 패기와 지성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신 역사적 발자취들, 그것을 잘 발굴하고 보존하고 전달하면서 SK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느끼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영감을 얻게 하는 공간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6.25 전쟁통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물로서 최종원 창업회장님께서 이곳에서 창업을 준비하셨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금 SK가 모든 역경을 이겨낸 어떤 이 건물과 똑같은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 바닥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또 이 기념관이 이 창업의 정신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공간에 이렇게 또 창업회장님과 선대회장님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서 그 과정상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창업회장님과 선대회장님의 기업가 정신, 경영 철학 중심으로 유산들을 저희가 잘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SK의 변화 또한 잘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전시 기법들이 다양하게 발전하잖아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다양하게 개발하면서 계속 변화 발전하는 전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